부산시는 내년 정책 방향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영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에코 델타시티의 내년 새학기 대저중앙초등학교와 가락중학교가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미 폐교된 교명이 그대로 사용되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주민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에코 델타시티와 전혀 관련 없는 동네 이름이 들어간 생뚱맞은 교명이란 반응입니다. 에코 델타 법정동 명칭에 대한 논란에 이은 또 다른 명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개최한 시정 업무 보고에서 내년에는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의 내년 정책 방향은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중점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미래혁신 물류 거점 분야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과 북부산 개발, 그리고 북항 2단계 외자 유치 등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혁신과 금융 창업 분야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양자 등 신기술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세 번째는 저탄소 그린 시민 안전 분야로 부산형 2050 탄소 중립을 본격 이행하고 지역 필수 의료 시설 확충 등을 모색합니다. 네 번째는 시민 행복, 문화와 복지 분야로 부산형 통합 돌봄과 노후 생활 지원, 그리고 출산 양육 친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시는 끝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을 위한 시정 혁신에 나설 계획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시정 운영 방향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2025년은 부산 혁신의 파동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파워 반도체,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들이 이미 부산 경제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대한 기업 투자는 3년 새 20배로 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산은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꾸는 도시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새해에는 희망을 더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긍정의 힘이 모여 부산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시는 이날 5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와 기관별 시정 보고회를 나눠 열고 새 업무 계획을 조기 점검하고 재정의 신속 집행과 규제 완화에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민간 자본을 투입해 추진하려는 수영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수 처리 시설 주변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하루 40만 톤 이상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수영 하수 처리장입니다. 부산 최대 규모지만 지은 지 36년이 지난 노후된 시설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3차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가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시킨 지 5개월 만입니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15만 125제곱미터에 달하며 민간 투자 사업비는 국비 136억 원과 민간 자본 5,819억 원을 합쳐 총 5,955억 원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와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노후된 수용하수 처리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엔 들락날락 복합 문화공간과 파크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공원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업 추진으로 센텀시티 내 가용 토지 확보 등
도심지 대규모 시민 문화공간으로 수용강 권역의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 투자 사업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무리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시의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내년부터 새 학교가 속속 문을 엽니다. 당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폐교가 결정된 대저중앙초등학교와 가락중학교가 학적과 교명을 계승해 개교될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에코델타시티에 처음 문을 열 에코 5초등학교입니다.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4막급 규모입니다. 맞은편에는 에코 4중학교가 들어섭니다.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31학급 규모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맞이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에코델타시티 내 학생 배치를 위해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교육청은 당시 폐교를 앞둔 학교들과 맺은 협약을 근거로 학교명을 각각 대저중앙초, 가락중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2017년 당시에 대저중앙초등학교가 폐교가 확정이 되었고 20년에는 가락중이 폐교가 확정이 되면서 지원청과 그때 당시 학부모 또 운영위원 등 학교 관계자와 통폐합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때 협약 내용은 폐교되는 학교의 교명과 학적을 승계한다는 그 내용으로 협약이 맺어졌고요. 개발 사업으로 사라진 학교 중 지원청과 교명 등의 승계 협약을 맺은 학교는 삼광초까지 모두 3곳입니다. 시교육청은 대저중앙초 옆에 설립되는 여울유치원은 교명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쳤고 내후년 영도에서 강석으로 이전하는 부산 남고의 경우 교명은 그대로 두고 두 곳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고가 26년에 이전을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도에는 3학년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1학년을 그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을 그 위치에 다시 이제 1학년을 열은 것이죠. 그래서 교명은 그대로 부산 남고 그대로 가고 다만 위치만 영도의 위치와 이제 이 지역의 위치를 두 가지를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학교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폐교된 학교 명칭이 신설학교에 그대로 쓰이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향후 교명을 둘러싼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와 전혀 관련 없는 동네 이름이 들어간 생뚱맞은 교명이란 반응입니다. 교육청이 학교 이름을 결정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에코델타 벽종동 명칭에 대한 논란에 이은 또 다른 명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첫 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에게 전달된 안내문입니다. 가칭 에코 5초로 남아있던 학교 이름이 느닷없이 대저중앙초등학교로 적혀 있어 학부모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곤란스러웠죠. 학교 이름이 왜 이럴까? 아이들도 조금 당하더라고요. 아빠, 이 학교명이 이 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름 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은 학교 이름이 생뚱맞다는 의견입니다. 행정구역상 강동동에 들어서는 학교에 대저동 명칭이 들어갔고 함께 개교하는 가락중 역시 에코델타시티 사업구역이 아닌 가락동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대저중앙초는 2018년, 가락중학교는 2022년 폐교된 학교입니다. 수년 전 문 닫은 학교가 에코델타시티에 부활한 겁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경 한 50m 내에 다 있는 학교입니다. 전혀 다른 이름들의 학교들이 일관성 없이 그것도 지역명을 기반으로 해서 강동동에 대저중앙초와 가락중학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교육청에서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그렇게 학교의 명을 짓고 확정을 지어서 알린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각 학교 폐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 동창회 등과 옛 교명과 학적 등을 이어 에코델타시티에 다시 개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에 입주한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학교 이름에 대한 입법 예고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지만 이 사실에 대한 통보는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의 제기 한마디 못한 채 학교 이름은 확정됐고 입학 안내문을 받고서야 확인한 겁니다. 학교 명이 어떻게 될까 매일매일 검색을 했어요. 나오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이제서야 이렇게 벌써 학교 설립하기도 전에 정해놨었고 우리는 이대로 할 거고 행정적 절차를 밟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뒤통수 맞은 기분인 거죠. 주민 의견대로 지금 정해진 교명을 다시 짓기 위해선 별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로 인해 당장 내년 3월 개교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개교 후 교명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문들께서 그 학교의 명백을 잇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로 간에 그 합의점을 도출하면 충분히 명분도 있고 또 이름도 조금 추세에 맞게끔 조금 바꾸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지금 너무 어렵게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첫 학교 개교 전부터 불거진 교명 논란. 법정동 명칭을 놓고 한때 전국적 논란이 일었던 에코델타시티에 또 다른 명칭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인사 발령 대상은 승진 127명, 전보 279명, 신규 61명 등 모두 671명으로 승진자는 5급 26명, 6급 57명, 7급 41명, 8급 3명입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4급 이상의 경우 고급 관리자 과정 파견 관련 인사만으로 최소화했고 5급 이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중심으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백양터널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기관이 1월 9일부로 종료돼 구조물 안전관리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일상유지관리는 공단이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백양터널이 완공되는 2031년 이후에는 다시 관리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가 맡게 돼 통행료가 다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한글학회가 주최한 올해의 우리말빛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우리말빛은 공공사업과 공관명에서 쉽고 바른 우리말을 쓰는 기관 등의 명예를 높이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들락날락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쌓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친근하고 쉬운 우리말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박형준 시장의 한 해 시정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추진하는 북항 재개발 투자 유치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사업 등을 두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한 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을 평가하는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박 시장이 추진하는 북항 1단계 건설 사업이나 가덕 신공항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의 무능을 지적하며 최근 부산시가 발표한 4조 5천억 원가량의 북항 재개발 투자 유치 또한 업무 협약 단계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 직후에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 MOU 한 장이 다고 회의록조차 한 장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유지고 지금 소유권도 부산으로 이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4조 5천억을 유치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과 거점 항공사 설립을 두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배정을 지적하며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촉구했습니다.
분리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칭 부산에어라는 새로운 지역 거점 항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30년 가덕 신공항 개항에 앞서 부산에어 설립과 취항 준비를 마치고 이후 장거리 노선까지 운항을 넓히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덕 신공항 거점 부산 지역 항공사가 부재하면 경제적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거점 항공사가 부재하면 부산 시민이 원하는 장거리 노선을 편의대로 이렇게 신설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 앞서 지역 상공계와 시민단체는 부산이 키운 향토 기업인 에어부산을 수도권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부산시는 통합 LCC 본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같은 날 오전 내년도 시정 업무 보고회를 열고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과 북항 2단계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CC 뉴스 송태웅입니다. 하윤수 전 교육감의 사퇴로 내년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미 자천타천으로 다수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 후보에 등록하는 등 주요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부산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하윤수 전 교육감 사퇴로 치러지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박종필 전 금정초등학교 교장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래 교육 강화와 학력 신장, 인성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등 6개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 부산교총 회장 출신으로 최근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박 전 교장은 부산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초중등 교육 현장 전문가를 자처했습니다. 지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박 전 교장, 다시 도전에 나섭니다.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도 23일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 전 국장은 부산교육을 빠르게 안정시켜야 할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38년간 학교와 교육청 오가며 교육행정 전반의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북콘서트를 예고하는 등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었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은 출마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부산대학교 총장 출신으로 현재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과 검사 출신인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은 출마 여부를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 여부와 시기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12일 이전에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여간 부산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들 역시 후보 단일화 등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어묵이나 고등어 등은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입니다. 부산시는 이 먹거리들의 안전성을 심사해 우수식품으로 인증하고 있는데요. 부산 우수식품 인증제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해물 가공 업체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멸치나 다시마 등을 이용한 육수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시로부터 부산 우수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수식품 인증서를 받아서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믿고 저희 제품을 사주시고 최근에 유통업체에서도 새로운 제안이 들어와서 영업과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우수식품 인증제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생산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업체가 대상입니다. 시는 신청업체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위생 등 식품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특허나 전통, 기술력 등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현장 점검과 특히 방사능 검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분석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우수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19개사 47개 품목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매년 재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 우수식품 인증 제품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도 선정돼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시는 우수식품에 대해 식품 박람회 참가는 물론 각종 홍보, 마케팅 등 유통 판매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효과가 나타나자 올해도 10개 업체에서 신청해 이 중 3개 업체의 5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잘보리빵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안에 앙금도 많고 크게 달지 않아서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도 많이 사가시거든요. 한편 부산시는 BTV와 협업해 오는 12월 27일부터 이들 우수식품 중 일부를 케이블 지역 채널 최초 커머스 방송인 해피마켓을 통해 홍보에 나섭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 대학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는 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연합 유형에 선정되면서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이란 파격 지원을 받게 될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 연합대학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글로컬 연합대학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두 대학 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맡았습니다. 이날 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해 글로컬 연합대학 초대 총장은 이해우 동아대 총장이 맡았습니다. 이해우 총장은 지역 기반에 기여하는 통합 산단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컬을 계기로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잘 양성해서 이런 학생들이 기업 있는 회사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국 동서대 총장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해 부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글로컬 사업은 학교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부산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 대학이 이번에 열심히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날 연합대학은 동아대 강점인 비헤리티지와 동서대 강점인 문화 콘텐츠 등 4대 특화 분야의 연합 전공 운영과 학칙 제정 승인 등 주요 위원회와 오피스장 임명 등을 진행했습니다. 두 대학은 지역 대학의 미래가 걸린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글로컬 대학의 성공 모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